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론 및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미치광이 전략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적용했다는 일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핵심은 상대가 이쪽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해서 최대의 협상 우위를 확보한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자 각종 행정명령과 정치적 수사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속도전은 미국 안팎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낳았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일련의 행정명령과 예고들은 국제무역 질서부터 중동 분쟁, 그리고 미주 대륙의 이민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파급 효과를 미쳤다. 예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북과 예고는 이들 나라가 여러 차례 회담이나 양자 협약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예의주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관세 정책을 수정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변국들을 흔들었다. 이런 관세 전략은 비단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등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는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때로는 자체 보호관세를 검토하거나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계무역기구가 불공정하다, 미국이 줄곧 무역에서 손해를 봐왔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폭탄 가능성을 공언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선거 공약과 직결되는 부분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이 같은 행보가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행위로 비쳤겠지만,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국제협력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무역적 긴장감 외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급진적 발언은 중동 분쟁에 새로운 불씨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가자지구의 무기 해제와 미국 점령, 그리고 거주 중인 22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 계획은 그 파급력이 대단히 커서 중동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도 일제히 경계심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미군을 가자 지구 현장에 파견해 해당 지역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가자 지구 재건을 명목으로 미국 자본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를 재편하려는 청사진까지 언급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사이에서 극도로 복잡한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 주도의 강제개발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면 중동 정세가 훨씬 복잡하고 폭발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가 트럼프의 이 같은 강경 노선을 두고 가자지구의 뱀들을 놀라게 하려고 중동의 풀을 일부러 때린 셈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지역 내 분쟁의 거대한 뇌관을 굳이 자극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종종 작은 도화선 하나만으로도 종교민족 간 갈등이 대규모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은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을 야기한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지나치게 이스라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측 입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 구상을 펼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영내 평화 정책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적대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북과 정책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그리고 불법 이민 마약 문제와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멕시코가 국경을 통해 마약과 범죄자들을 대거 밀반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국경 장벽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는데,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함으로써 마약 단속과 이민 문제에서 자국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단속과 이민 문제에서 일부 양보 조치를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적용 직전까지 가려고 했던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함으로써 자국이 원하는 외교적 경제적 카드를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게 되었다. 이는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협상의 막바지에 기습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무역 파트너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 선제 공격에 즉각적으로 WTO 제소와 같은 국제 규범에 의한 대응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맞불 관세를 검토함으로써 미국 내 경제정치적 압박 요소를 찾아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국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갔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 구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각국의 외교 정책에도 심대한 파장을 초래하여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국제기구들은 21세기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한 장기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미국을 착취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터 농산물까지 미국 생산품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EU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확실히 부과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EU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대중국 제재 문제에서도 미국 편에 협력하는 등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최악의 관세 충돌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과도한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우리 역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단순히 무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나토 분담금 문제나 중동에서의 안보 협력 등 다양한 칠레대를 동원하여 EU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내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회원국 간 결속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럽 산업의 자립과 기술혁신을 강조했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안보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세 분쟁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EU 전체의 공조와 대미 외교 정책을 시험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로 작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돌발 행동은 중동 지역으로도 거침없이 확장되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미 수십 년간 누적된 극한 대립 상태였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 분쟁의 균형자보다는 이스라엘의 우방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등 상징적 조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측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발언을 내놓았으니 그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단순히 말뿐인 위협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기를 해제하고 기존에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무한정 공급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식의 구체적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주변국을 크게 자극했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스라엘이 봉쇄 정책을 통해 물자와 인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세계 최대의 오픈에어 감옥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여기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재개발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220만여 명을 인근 이슬람 국가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발상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종교적 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진다. 이는 중동 지역은 물론 전 세계 무슬림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이란이나 터키 같은 지역 강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미국의 우방 관계에 있는 아랍 국가들조차도 대중적 비판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실제로 가자지구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이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 지역에서도 안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동 정책을 대담한 평화 구상으로 포장하는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불을 끄기보다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일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미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제 이주나 군사적 통제는 실질적인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보여온 일련의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행보들은 무역, 안보, 외교, 인권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국제사회의 통념과 합의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 되었다. 각국 지도자들과 언론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결국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수단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 파급 효과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가령 중국과 이웃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이나 중동 개입, 그리고 이민 테러 관련 행정명령 등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보는 사실 초단기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에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위기 조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압박 전술이 자칫 틈새를 벌리거나 오판을 일으켜 대규모 무역 전쟁이나 지역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동 문제는 인종 종교 민족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이 섣불리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경우 제2위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과 같은 대규모 국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스캔들이나 탄핵 위기설 같은 악재를 겪을 때면 해외에서 돌출 이슈를 불거뜨림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여론의 초점을 바꾸려 한다는 위심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이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가 가자 지구의 뱀들을 놀라게 하려고 중동의 풀을 일부러 때렸다고 표현한 것이나 뉴욕타임스가 백악관 첫 이주의 요점은 홍수, 압도적인 속도와 물량이라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트럼프식 정치 쇼크와 혼란이 어느 정도 의도된 전략적 계산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암시한다. 그동안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은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혹은 테러리즘 척결 등 명분을 내세워 추진되어 왔지만 트럼프는 이런 고전적 명분보다 미국의 이익 극대화와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제적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전통적인 미국은 세계의 경찰 서사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이라는 실리주의 노선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불균형 무역을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관세 위협을 남발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안보 보증하에 누려왔던 무역 혜택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오랜 우방국들도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방위비 분담이나 군비 증강, 자국 내 산업보호 조치 등을 놓고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들었다 놨다 식정책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자이자 옹호자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인식을 180도 뒤집으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대대적인 변화를 선포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무역적 불균형, 안보비용 분담 문제 등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각종 위협과 기습적인 정책 발표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제 규범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WT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나 다자 협력보다는 미국 독자적 제재와 양자 협상 압박을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기존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던 무역 규범과 외교 협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무역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때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를 기대하며 부드러운 발언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중국은 미국을 수십 년간 착취해왔다는 식의 비난으로 되돌아서곤 한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혼선을 일으키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카드를 자유롭게 바꾸어 쓰는 전술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외교 신뢰도가 떨어지고 동맹국들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안보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동시에 무역면에서도 대미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은 한국, 일본 정부로 하여 금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심하게 만드는 한편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지역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자 지구 점령 발언처럼 기존 관습이나 국제 여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니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재자의 역할을 전혀 기대하기 힘들어진 반면 한편으로는 방대한 미국 군사력과 정보자산이 불러올지도 모를 새로운 지역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렇게 전통적 외교 관례나 국제 합의 체계가 트럼프의 극단적 기조에 의해 도전받으면서
각국은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온전히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완강한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관세 폭탄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측은 인권과 외교 문제에서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동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더 격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더불어 미국의 언론 매체들도 트럼프의 과잉 행동주의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연일 보도하며 행정명령의 합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제규범과 충돌했을 때의 문제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랫동안 미국이 착취당해왔고 너무나도 무임승차를 허용해왔으며 이제는 강경한 태도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들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 행위나 이슬람 극단주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직접 가자 지구를 관리한다면 오히려 테러 위협을 줄이고 경제 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옹호한다. 이는 결국 미치광이 전략이 미국 내 정치, 지형에서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외교 국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낳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정책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키며 기존 언론 보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 결과 그의 지지층은 주류 언론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해도 가짜 뉴스라며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기존 정상 외교나 외교부의 문법을 무시하고 쇼맨십에 가까운 국제정치의 장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전술이 미국 국가 이익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로운가,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을 어떻게 교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중동 개입, 이민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모두 폭발력을 지닌 상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결국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비교적 신중한 언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려 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외교적 절차나 언어적 완충 장치를 대체로 무시한다. 이를 통해 그가 얻는 효과는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면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대가 역시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신, 그리고 때로는 미국 내부에서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거나 WTO 등 국제재판 절차에서 미국이 패소할 경우 체면을 구길 수도 있다. 중동 개입 문제의 경우는 더욱 위험이 크다. 이미 중동은 아랍의 봄 이후로 혼란이 계속되는 지역이며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예멘, 리비아의 분쟁 등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많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대규모 군사적 긴장 상태로 들어선다면 레반트 지역 전반에 걸친 난민 문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영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의 충돌이 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미국 지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을 조명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상가로서 유능할지 모르지만 책임있는 국제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지금껏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해 지지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얽혀있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는 단순한 딜 이상의 가치와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국제관계를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단기적 성과와 눈에 보이는 성취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재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이고도 급격한 전략 변화에 대해 두 갈래 대응을 모색한다. 일부 국가나 지역 경제권은 미국의 관세 공세를 방어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 동맹이나 지역 경제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CPTPP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을 배제한 채 서로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려 한다.
유럽연합도 중일 등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 협정을 속속 체결하며 반보호무역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다른 시장과의 협력으로 타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다른 대응 방식은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능한 한 양보를 최소화하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서로 타협하면서 갈등이 전면화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이다. 중국이나 EU가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 폭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기다. 이런 점진적 타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적절히 달래가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실용적 선택으로 보인다. 가령 EU는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수입 확대, 대중국 제재 협력 등을 카드로 제시해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완화시키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언제든 트럼프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국가들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강경책을 일정 부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는 국내의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밀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 점령 발언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어느 날 트럼프가 돌연 강경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든다. 금융시장에서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지면 주가가 출렁이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등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규제 정책 때문에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깊은 기업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하나에 따라 새로운 규제와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회피를 위해 자국 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교면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EU 사이의 다자간 관계가 보다 경직되고 대립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중 갈등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 기술 패권 경쟁까지 번졌으며 EU 역시 미국과의 무역 마찰, 나토 분담금, 이란 핵협정 문제 등 여러 갈등 요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중동 분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더해 시리아 내전과 이란 제재 문제까지 겹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애쓰는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의 반발이 겹쳐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처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다원화, 복합화되는 시기에 트럼프의 돌발 행보가 기름을 붓는 셈이 되면서 세계 각 지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미치광이 전략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전면적 충돌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위기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갑작스럽게 온건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내가 한 말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나를 얕볼 것이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미디어 전략 등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상대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트럼프는 재선 가도를 의식해 임기 중반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외교 무대에서든 국내 정책이든 또 한 번이 쇼킹한 이벤트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사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본인이 직접 그러한 이미지를 즐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측근 참모들 중 일부가 이를 적극 조언하기도 한다. 과거 스티브 배넌 등 극우 성향의 전략가들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트럼프 주변에는 여전히 강경파 보좌관과 자문그룹이 남아있어 기존 관습이나 외교적 예의를 깨는 파격적 제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들은 통상 미국의 독보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활용해 최대치의 요구 조건을 관철해야 한다는 발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잖은 조언을 하는 외교 관료나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위중을 거스르기 어렵고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내 전문가 그룹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마주해야 할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매번 이어지는 트럼프의 깜짝 발표나 트위터 메시지로 인해 전통적 협상 채널이나 외교 프로토콜을 통해 사전의 위중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물론 미국 관료사회나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가진 행정명령 권한과 외교정책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하면 제어의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지금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지도자들은 앞에서는 트럼프와 협력을 모색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미국이 예고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이중 전략을 펼칠 것이다. 시장 역시 트럼프의 한마디에 요동칠 수 있음을 알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거나 지역 간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 분산을 꾀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떻게든 국제 규범을 유지하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WTO, UN,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는 미국이 예전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원국의 연대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제정치는 늘 대립과 협상을 반복해왔으나 트럼프 시대에는 그 리듬이 더 빠르고 변덕스러워졌으며 전통적 외교 관행이 통하기 어려운 면이 커졌다. 매드맨 트럼프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 축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양상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돌출 행동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정치학적 분석이 더욱 필요해진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낳은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와 민족주의적 불만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힘을 얻고 있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감지된다. 이는 지구화에 따른 소외 계층이나 지역 경제 격차, 이민 문제, 노동시장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트럼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만을 정치적으로 극대화하여 지지 기반을 다졌기에 단순히 트럼프 개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런 흐름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익 우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각 지역에 개입하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가 지나치게 극단적 형태로 이 노선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미국 지도자들이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즉, 미국 내에서도 극단과 온건 사이를 오가는 진폭이 생기면서 국제사회는 그에 따라 출렁이는 대외 정책의 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포함해 전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은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혹은 행정명령 하나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가자지구 점령 구상은 설사 트럼프가 블러핑으로 던진 카드라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동 각국과 UN, 인권단체들은 이를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분주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미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외교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트럼프의 급진적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영내 평화 프로세스가 더 난관에 봉착하고 이스라엘의 안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오슬로 협정이나 로드맵 등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온 가운데 미국이 전면적으로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묵살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 중동 분쟁의 분화구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자국 병력을 가자지구에 파병한다면 이 지역의 무장 세력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며 이란이나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세력이 확전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한마디가 중동 전체의 정세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미치광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 단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촉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과거 닉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언급했을 때와 달리 현대 국제사회는 훨씬 복합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 경제, 군사, 외교, 기술, 환경 문제 등이 하나로 얽혀있는 시대에 한 국가의 극단적인 행동은 전 지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가지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며 그가 중동, 동아시아, 유럽 등 여러 지역에 걸쳐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국 정부의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사회는 더 이상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을 행사하던 냉전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힘의 축과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극적 환경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과거 미국 대통령처럼 세계 경찰을 자처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그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거나 우회하려는 세력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다극성은 트럼프가 뜻대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부추길 수도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행보가 단순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계 각 지역에 물리적 경제적 충격을 안길 수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역 측면에서는 이미 관세 전쟁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고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도 트럼프가 실제 행동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발언 자체가 불씨를 키워 아랍권 반미 정서를 강화하고 테러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미국 내 정치 환경이 트럼프를 계속 지지한다면 그는 자국 이익을 앞세운 급진적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반면 만약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의회나 사법부에서 견제력이 강해진다면 그 위 공격적 기조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는 언론이 아무리 비판해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력한 대외 정책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초강수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서 각종 대응 전략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있어 단순히 그를 미치광이라고 비웃거나 반지성주의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그가 시행하는 정책이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추적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관세 정책이 미국의 특정 산업군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나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역사적 종교적 갈등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 취재를 통해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 시민들이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 뒤에 감춰진 현실적 대가를 인식하고 각국 정부들도 보다 신중하게 외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언론은 트럼프가 자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 그리고 그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어떤 이익과 손실을 가져오는지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미국 정치와 국제 정치가 긴밀히 얽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국내 정서와 국제 질서 변동이 맞물린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를 단순히 괴짜 대통령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왜 그가 등장했고 그의 행보가 국제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각국 외교 당국과 정부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외교 관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신속 결정과 거친 언어, 그리고 때론 모순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해두며 트럼프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백악관 내부 권력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 의회나 주 정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확장해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하기보다 미국 전반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무역 분쟁과 안보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범정부적 협력과 민간 전문가, 기업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가령 관세 분쟁에서 해당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미국 내 로비 및 여론전을 병행하는 한편 대체 시장을 개발하거나 국제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하기보다는 유엔이나 중동 쟁점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상 테이블을 꾸준히 가동해 외교적 해결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가 언제 돌연 새로운 구상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방도는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맞닥뜨릴 과제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급작스러운 군사외교 개입이라는 조합이 국제 질서를 얼마나 훼손 또는 재편할지, 그리고 그 이후 세계가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제공해온 세계 안보와 무역 안정성의 일부가 흔들린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질서나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 또는 여러 지역 경제권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다극적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압도적인 속도전을 펼치며 이를 자기 정치의 상징으로 삼았고, 내가 공언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미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충격파를 던졌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시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설령 그의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고 때론 국제규범을 거스르더라도 일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경제 대국인 미국의 수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것만으로도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 이 사실을 다른 지도자들도 잘 알기에 어떤 이들은 트럼프를 달래거나 일부 요구를 받아주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새로운 우군을 찾거나 다른 방식으로 힘을 기르는 전략을 택한다. 이런 양상은 마치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세계 질서를 양분했을 때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이 비동맹운동을 펼쳤던 것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물론 지금은 당시처럼 이념 대립이 분명하게 갈리는 시기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 협력 체계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는 구도는 어쩌면 현대판 비동맹운동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가령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원조 삭감까지 언급하면 중국의 투자와 원조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경향을 보인다. 유럽도 러시아 문제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트럼프의 일방적 행태에 반감을 갖고 조금씩 독자적 노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러한 동향은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다원화된 국제 질서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충돌, 파편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복수의 파트너와 연대하거나 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선호된다. 이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트럼프식 접근과는 정반대 방향이라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밀어붙일수록 다른 국가들은 탈미국 혹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매드맨 트럼프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현상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례적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국제정치적 사건이자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그가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위협을 가하고 가자지구를 포함한 중동 분쟁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를 다시금 체감한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안정적 헤게모니로 기능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불안정적 헤게모니 혹은 견제받는 헤게모니 상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지만, 트럼프의 스타일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다양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 220만여 명의 삶과 안전이 걸린 가자지구 사안,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 이민 갈등, 중국 EU와의 무역전쟁, 그리고 그 밖에 미국 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된다. 향후 트럼프가 어떤 돌발 행정명령을 내놓을지, 혹은 국제무역안보 지형이 어떤 급진적 변화를 맞을지는 아무도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 의도된 것이든 우발적인 것이든 전 세계가 이미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감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긴장과 불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 속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